1930년대 서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산책해 볼 곳은 바로 그 시대를 생생하게 담아낸 소설 박태원의 천변 풍경입니다.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. 자, 그럼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경성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? 지금의 서울인데요. 이때 경성은 정말 모든 게 뒤섞인 아주 이상하고도 활기찬 도시였어요. 보세요. 저기 전차가 다니고 있죠. 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.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현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모두가 느꼈던 거죠. 그런데 재밌는 건요. 바로 그 옆에서는 이렇게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. 한쪽에선 최신 건물이 올라가는데 바로 옆 개울가에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정말 옛 것과 새 것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그런 낯선 풍경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청계천이 있습니다. 이 정신없이 변하는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던 보통 사람들에게 청계천은 정말 삶의 터전 그 자체였어요. 자,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? 이 어마어마한 도시 풍경을 갓 시골에서 올라온 한 소년의 눈을 통해 들여다볼 거예요. 과연 그 아이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? 바로 이 아이, 창수예요.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 막 올라왔는데 순박하면서도 눈치가 빠른 아이죠. 근데 창수 눈에는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하고 또 어리둥절한 거 투성이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으리으리한 화신백화점을 딱 보고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. 얘가 무슨 집이에요, 아버지? 이 한마디에 도시의 거대함 앞에서 느꼈을 그 순수한 경외감이 다 담겨 있지 않나요? 생각해 보세요. 전차, 저렇게 높은 건물들, 끝도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, 심지어는 저절로 오르내리는 계단, 그러니까 승강기까지. 시골 소년한테는 정말 눈과 귀가 어쩔 줄 모르는 말 그대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. 그렇다면 작가 박태원은 이렇게 정신없고 활기 넘치는 풍경을 어떻게 소설에 담아냈을까요? 여기에는 정말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소설의 핵심 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 바로 카메라 아이 기법인데요. 이름 그대로 작가가 마치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서술자의 눈을 카메라 렌즈처럼 사용한 거예요. 정말 획기적이죠? 그러니까 주인공이 슬펐다 이렇게 감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가 찍듯이 보이는 것만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. 그럼 독자는 마치 영화를 보듯 그 풍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. 정말 생생한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랄까요? 이 기법이 왜 대단하냐면요. 보세요. 카메라처럼 시선이 계속 움직이죠? 그리고 보이는 것만 객관적으로 묘사해요. 그러니까 독자는 마치 투명 인간이 돼서 그 현장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엄청난 현장감과 리얼리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특별한 카메라로 과연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려냈을까요? 바로 1930년대 경성의 사회 전체를 담아냈습니다.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딱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카메라 렌즈가 여기저기 비추면서 무려 7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각조각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.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. 개울가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,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최고로 여기는 중산층,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려는 신여성들, 또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자라나는 아이들까지. 정말 1930년대 서울의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 같아요. 그래서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. 50개의 짧은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마치 모자이크 작품처럼 도시 생활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. 각각의 조각이 모여서 거대한 그림이 되는 것처럼요. 자, 그럼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소설이 왜 지금까지도 걸작이라고 불리는 걸까요? 그 특별한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무엇보다 1930년대 서울의 모든 것을 담아낸 정말 귀중한 타임캡슐 같은 작품이고요. 또 카메라 아이 같은 실험적인 기법을 쓴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하죠.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고민하던 당시 사람들의 희망과 불안을 담은 사회 보고서이자 작가의 철저한 관찰이 빚어낸 생생한 리얼리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결국 천변 풍경의 진짜 대단한 점은 이거예요. 아주 세밀한 역사 기록물 같은데 동시에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정말 강력한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. 이 두 가지를 다 해낸 거예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. 만약 여러분이 박태원처럼 카메라 아이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를 찍는다면 그 렌즈 안에는 어떤 장면과 어떤 사람들이 담길까요? 우리 시대의 천변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